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오늘 지방자치 48일차 시작입니다. 48, 49, 50, 51. 이번 주는 토요일까지 총 4번에 걸쳐서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할 거고요. 공부할 때는 워낙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좀 힘들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복습을 하다 보면 지방자치는 나오는 데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또 할만하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같이 좀 가보겠습니다. 자, 지방자치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지방자치를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초부터 지방자치를 주민자치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영국이나 미국, 정치적인 의미에서 민주주의적인 관점에서 자치에 접근을 해주게 되면 주민자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영미계의 국가들에서 보여지는 주민자치, 자치의 방식이 주민자치, 사무가 모두 다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굳이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할 필요가 없고요. 이미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역할을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제권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 여기서의 통제권은 행정부가, 그러니까 중앙행정부가 지방을 통제하는 권한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기관 통합형이 되는 게 주민자치고요. 그에 비해서 단체 자치입니다. 법률적인 의미의 자치죠. 지방 분권으로서의 자치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주체는 왜 나갔을까요? 자, 단체 자치입니다. 형식적이고 법률적인 요소의 자치고요. 독일이나 프랑스 등의 대륙계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자치. 고유사무도 있고 위임사무도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고요. 자치권도 전례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전례해준 권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게 전례된 권리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행정적인 통제, 그러니까 중앙이 지방을 통제하는 그런 영역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기관 대립형이 주로 사용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치권에 대한 내용 들어갈게요. 자, 자치권은 자치할 수 있는 권한이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자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이 자치권을 주민자치에서는 고유권으로, 단체자치에서는 전례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입법이 있고요.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조직,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조직, 그리고 우리나라가 인정하지 않는 것 자치사법권입니다. 그래서 자치입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조례, 지방의회가 만들고요. 규칙, 이렇게 두 가지인 것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기출문제 보시다 보면 조례 진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너무 자세하게 보지 마시고요. 지금은 조례가 무엇인지의 의미만 기억하셔도 여러분 충분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자치권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 기관 구성 방식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이 입법부, 그러니까 지방의회하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하고요. 이 관계를 가지고 기관 구성 방식을 보통은 확인을 하죠. 그래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구분이 없거나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경우를 우리가 기관의 통합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관 통합형, 주로 아시겠지만 영국과 미국과 같은 주민자치에 사용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영국의 의회형. 그래서 안정적인 행정을 수행한다. 왜냐면 같은 팀이니까. 하지만 의회에서 행정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저해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자, 그래서 그에 비해서 기관 분립형, 기관 대립형이라고 얘기하죠.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주로 한국에서 사용되게 되는 형태가 지금 보시는 기관 대립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요 미국은 잘못 들어갔네요. 미국은 기관 통합형을 사용하는 국가입니다. 자, 그래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요, 민주적, 합리적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 이게 기관 대립형의 특징입니다. 책임 소재 분명하고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행정이 저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10-1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입니다. 사무는 자치단체 스스로가 하는 사무가 있습니다. 요게 자치사무. 그 자치사무의 특징은 지방의회가 당연히 관여합니다. 왜냐면 자치단체의 사무니까.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속하는 사무, 그래서 보통 중앙의 이해관계와 지방의 이해관계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 사무라고 얘기한다면 단체 위임 사무가 됩니다. 단체 위임은 자치단체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가 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감독 거의 안 하고요. 여기도 감독 많이 안 합니다. 사후적으로 보통 감독하죠. 그래서 재고, 생활보호, 보건소, 예방접종, 점용료, 징수, 시도세 징수 이런 것들은 다 단체 위임 사무에 해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지금 보시는 기관 위임 사무.
법령에 의해서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장으로 자체로부터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지방은행 관여 안 합니다. 조례 제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의회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왜? 장에게 지금 위임된 사무라고 얘기했으니까 장에게 위임된 사무니까 간섭을 할 수가 없죠. 국가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경우는 국가가 아예 지방정부에게 시키는 사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선거, 근로기준, 의학, 면허, 도량형, 외국인 등록, 여권 발급 등이 이러한 기관 이임 사무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럼 선지 한번 볼까요? 자,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주민자치의 원리는 영국과 미국에서, 단체자치의 원리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사무 구분에 있어서 주민자치는 자치와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 자치사무밖에 없으니까. 논리가 정확하게 되어야 돼. 근데 단체자치는요, 이걸 구분합니다. 자치권. 법적인 실체 간의 권한 배분 관계에서 배태된 개념으로 중앙정부가 분권화시킨 결과이다. 사실 이 표현은 단체자치에서 자치권을 바라보는 느낌의 표현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단체자치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 장의 규칙 제정. 지방자치단체장이 만약에 조례를 재의결했어요. 재의결 해달라고 조례안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 조례가 재의결됩니다. 재의결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이 되면 20일 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것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재원 조치 없는 사무의 지방 이양은 자치권을 오히려 제약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요. 사무 처리에 필요한 법규를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 입법권 역시 제약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봐주셔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한번 볼까요? 자, 기관 통합형은 주민 직선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겸하는 방식입니다. 맞죠?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행정을 기관 간의 마찰 없이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게 기관 통합형. 그래서 영국의 의회형이 대표적입니다. 자, 기관 통합형의 집행기관은 기관 대립형에 비해서 전문성은 좀 떨어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나라는 본래 기본적으로요. 일단 기관 대립형을 씁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방자치법 22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주민투표를 통해 지금 보시는 기관 대립형을 쓸 것인지 기관 통합형을 쓸 것인지 주민투표를 통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100% 기관 대립이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죠. 사실 처음에 선지 올려드렸을 때에는 제가 이전 기출문제 선지를 그냥 그대로 썼기 때문에 기관 대립형이다 단정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는 기관 대립형 하지만 이외에 선택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에 대한 선지 계속 볼게요. 지방자치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대립형의 구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를 변경할 수 있고요. 기관 대립형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행정의 책임 소재 역시 입법부 책임인지 행정부 책임인지 확실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자치사무와 단체 위임 사무는 자치단체의 의회가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의회가 개입을 하면 조례 제정이 가능하죠. 하지만 기관 위임 사무는 행정기관이 자치단체 장에게 위임을 한 사무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대상이 안 됩니다. 지방의회는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해서 조례 제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 같은 내용이잖아, 지금. 되게 많이 출제가 되는 선지예요. 자, 중앙정부는 단체 위임 사무에 대해서 사후적인 통제를 주로 합니다. 주로 사전적 통제를 하는 건 기관 위임의 경우만 나타나게 됩니다. 기관 위임은 여기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된 사무. 기관 위임 사무의 처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왜냐면 국가가 지방정부에게 맡긴 사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전국적으로 너무 획일된 행정을 강조하다 보니 지방의 특수성이 희생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기관 통합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일원적으로 구성합니다. 상호 견제와 균형은 오히려 기관 대립형의 특징이고요. 행정 책임 소재가 불명한 건 기관 대립형.
의회와 집행부와 의회의 기구가 병존한다는 게 함께 병존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은 팀. 의회가 행정부를 구성하는 형태. 그래서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해서 대립시키는 기관 분립형을 채택하는 반면 단체 자치는 의결기관이 집행기관도 되는 기관 통합형을 선택한다 이러는데 요거는 이해하고 이해가 바뀌어야 되겠죠. 지금 보시는 주민자치가 오히려 기관 통합, 단체 자치가 기관 분리 이렇게 봐주셔야 합니다. 자, 4번 요거는 틀린 선제가 되고요. 정답 되는 건 2번입니다. 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부분입니다. 기관 위임 사무는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가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포인트냐면 여기.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된 사무. 그래서 기관 위임 사무는 조례 제정 대상이 안 되는데요. 자치사무와 단체 위임 사무는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자, 자치사무와 단체 위임 사무는 자치단체가 경비를 전액 부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치사무는 현재 전액 부담합니다. 하지만 단체 위임 사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경비를 부담하죠. 그래서 공동 부담이고요. 기관 위임 사무는 위임 기관이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됩니다. 중앙정부는 단체 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주로 사후적 통제를 실시하죠. 정답이 되는 그래서 옳지 않은 선지는 3번이 되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 지방자치 체계, 기본적으로 기관 구성 사무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방법도 그리고 사무를 구분하는 방법도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가 주민자치, 단체자치라고 설명했던 지방자치의 본질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힘차게 잘 보내보도록 합시다. 이제 이번 주만 지나면 저희 기본 개념 복습 스터디도 마무리합니다. 완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해봅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안녕.